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프리입니다. 최근 한 기업의 최대 주주 주식이 하한가에 반대 매매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코스닥 상장사 이어플로우 얘기인데요. 이어플로우는 당뇨병 환자를 타겟하여 인슐린을 때마다 주입해주는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당뇨병은 아직 근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시장의 사업성은 좋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이어플로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한 달간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고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는 급락하며 주가가 반토막이 났네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봐볼까요? 먼저 올해 5월 이어플로우는 최대 주주의 변경을 수반하는 구주 양수 계약이 발생됐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인 메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 김재진 대표의 보유 주식 전부를 3만 원에 양수한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당뇨 시장을 타겟한 의료기기 제품이 있는 메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의 인슐린 주입 웨어러블 패치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목적이었나 보네요. 따라서 김재진 대표는 보유 주식 전량을 넘기고 1690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선행 조건이 있는 계약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이러한 기업 결합이 여러 관계기관의 승인을 특혜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공개 매수까지 하여 이어플로우 주식 2295만 1902주를 인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주가만 시 53%를 최소 확보 수량으로 보고 있나 본데 이렇게 발행 주식 전량을 매수하고 상패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얼마 전 자진 상패한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은 케이스죠.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가 오스템의 경영진 주식과 유통 주식을 모두 19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메드트로닉은 경영진의 구주양수 외에도 추가로 3자 배정유증에 참여하여 신주로 1292만 7615주를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메드트로닉은 일반 주주의 물량을 공개 매수하기 전에 구주와 신주로 1856만 8295주를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 자금납입일, 즉 거래 종결일은 10월 25일이었죠. 김재진 대표는 계약금이 따로 없으니 계약이 종결되어야만 잔금을 차례로 받을 수 있겠네요. 덕분에 이어플로우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영진 주식과 유통 주식을 모두 3만 원에 공개 매수할 가능성이 발생하니 그보다 낮은 주가에 사면 수익을 보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일은 늘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죠. 문제가 발생됩니다. 계약 종결일인 10월 25일 전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 메드트로닉의 일정과는 다르게 해당 공시 이후 4개월이 지나도 공개 매수는 추진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어플로우의 경쟁사인 인슐렛이 소송을 제기했죠. 이어플로우보다 앞서 웨어러블 형태의 인슐린 펌프를 상용화하여 공급을 확대해가고 있는 인슐렛은 이어플로우가 자기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미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따라서 일단 이어플로우는 해당 사업의 판매 정지를 중단했는데 소송이 제기된 웨어러블 약물 주입기 사업은 이어플로우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었으므로 주요 사업 부분의 영업정지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해당되죠. 따라서 이어플로우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앞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된 모습을 봤었죠. 때문에 이어플로우를 인수하려던 메드트로닉은 인수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잔금 지급 일정을 내년 초로 연기하며 일단 인슐렛과의 소송을 지켜보려는 상황이네요. 구주양수와 유증신주 일정 모두 내년 1월 3일로 잠시 연기했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연기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플로우는 제기된 소송에 항소를 하게 되고 이어패치의 판매금지 범위가 조정되게 되었네요. 물론 다행이지만 판매금지 범위가 조정된다고 해서 거래가 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어플로우의 거래 정지를 시킨 한국거래소는 이를 반영하여 상장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하죠. 불행히도 김재진 대표가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한 주담대 계약의 만기가 하필 거래 정지 기간과 겹치게 되었고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거래 정지로 불확실성이 있는 이어플로우 김재진 대표의 주식담보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협의를 거쳐 한 거는 12월 15일까지 유예시켜 주었지만 한 거는 바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던 중 거래소의 결정이 나옵니다. 이어패치의 판매 범위가 조정된 덕분인지 이어플로우를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거래 정지를 해제하게 되죠. 그렇게 이어플로우는 26영업일간의 거래 정지가 종료되었고 거래가 재개된 직후 주가는 하한가에 근접하게 됩니다. 김재진 대표의 보유 주식 중 66만 4097주가 하한가에 매도됐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김재진 대표가 보유하던 두 건의 주담대 계약 중에서 한 건은 12월 15일로 유예되었지만 다른 한 건은 채권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 177만 3050주 중 세금을 감안한 100억어치의 물량이 장내에 매각되면서 100억을 상환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거래 재개 후 급격한 하락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예되어 12월 15일에 만료되는 주담대건이 하나 더 있는데 김재진 대표는 반대 매매로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하지만 주주분들은 잔여 100억도 하한가에 매도될지 걱정이시겠군요. 이러한 반대 매매로 인해 현재 김재진 대표의 보유 주식은 이미 메드트로닉과 구주 매매 계약을 했던 564만 680주보다도 적은 주식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인수계약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 매수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인슐렛과의 소송 결과죠. 마지막으로는 전환사채의 만기 전 사채 취득 공시가 나옵니다. 이 공시는 풋옵션 혹은 콜옵션을 알리는 공시죠. 보시면 1회차와 2회차 시비를 모두 만기 전에 취득한다는 건데요. 콜옵션이 아닌 풋옵션이 행사된 겁니다. 즉 채권자의 조기상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조기상환일이 도래한 1회차 전환사채는 간단히 풋옵션이 행사된 것으로 보면 되는데 2회차 전환사채의 만기 전 취득 내용은 좀 다릅니다. 아직 2회차 전환사채는 조기상환 청구 가능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요청한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한의 이익상실 요건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 때문이겠죠. 채권 투자자들은 이오플로우에 320억을 투자했었는데 이오플로우가 소송으로 26일간 거래 정지가 되면서 투자금의 회수 가능성에 리스크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조기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조기상환 요청을 할 수 있었고 원금의 조기상환이 자유를 더한 324억을 돌려받게 된 것이죠.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주담대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자금 회수에 리스크를 질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오플로우 주가는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됐고 현재 김재진 대표는 2주 후 100억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며 4주 뒤에는 매드트로닉의 거래 계약이 또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드트로닉의 인수 결정 시 3만 원에 공개 매수될 것을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오플로우와 인슐렛의 소송은 올해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드트로닉의 인수 결정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다만 인수 계약이 불발되거나 늦춰질 경우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으로 420억을 쓰게 된 이오플로우는 운용을 위한 자금에 결코 넉넉치 않아 보이네요. 이오플로우 별도로 보면 유동성 자금의 여유가 더 없고 보유한 금융자산의 처분은 사업협약 등 관계가 있을 테니 이를 처분할지는 알 수 없겠네요. 물론 가진 금융자산을 처분해도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인수계약 지연 및 불발 시 이오플로우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나 추가 자금 조달을 추진할 경우 현재 금융기관들이 상환 리스크를 피하는 것처럼 투자 유치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거래소 퇴출 요건에서 자본 잠식 요건에는 여유가 있지만 당장 내년에는 이오 패치의 판매 금지로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내년에는 분기 3억 반기 7억 연 30억 미만 매출 요건에 주의하셔야겠네요.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므로 장기 영업 손실 요건은 면제되어 괜찮고요. 그러나 법차손 요건이 조금 위태로워 보입니다. 4분기에 이오플로우가 또 마이너스 80억의 영업적자를 보게 된다면 이오플로우의 자기 자본은 843억으로 감소하게 되고 법차손 누적은 마이너스 421억이 되므로 50% 초과 요건을 간신히 피하게 되겠죠. 이 요건은 3년 내 2번에 해당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오플로우는 21년 사업에서 해당된 이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업에서 법차손 요건에 걸리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겠네요. 따라서 4분기 손실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간당간당한 상황임을 알 수 있군요. 이오플로우는 매드트로닉의 인수 시 1만 원 이하에 거래되는 주식이 3만 원에 매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최대 주주의 추가 100억 상환 리스크가 있고 이것이 주가에 충격 없는 방법으로 해결된다 해도 올해 사업연도에서의 법차손 리스크가 위험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이오 패치 판매 금지 처분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매출 요건까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렛과의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내년 초 매드트로닉의 인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있고 연기될 경우에는 존속성에 문제가 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투자를 삼가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오플로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단기 차익 목적으로만 하는 편이 좋아 보이며 차라리 매드트로닉의 인수가 결정되거나 공개 매수를 추진한 뒤에 더 높은 주가가 되더라도 그때 고려해보시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되네요. 아무쪼록 최근 이어진 안 좋은 이슈들과 변동성으로 힘든 주주분들이 많으실 텐데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군요. 현재 저희 채널은 세 곳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노후 목적용 초장기 투자이고 파란색은 메인 기업으로서 자산 규모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그리고 주황색은 때마다 교체 매매를 하여 메인 기업의 주식 수량 추가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메인 기업들은 차업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분기보고서와 공시, 회사문의 산업 동향을 수시로 분석해드리고 있으니 저희 차업주의 집중 투자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차업주 유튜브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공개 영상들은 보실 수 있으니 구독해주시면 때마다 이슈되는 다양한 형태의 공시 영상들로 왜 기업들이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 해석하는 영상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